안녕하세요. 서로에게 밥이 되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남희입니다. 네,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을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김추기경의 뜻을 살아내고 있는 단체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서로에게 밥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김수환 추기경 연구소를 시작으로 전진상 의원 복지관 그리고 바보마켓을 만났는데요. 김추기경님의 뜻을 학술적으로 그리고 이웃사랑으로 문화예술로 이어가고 있는 이야기 참으로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또 어느 때보다도 나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누군가를 돕는 활동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변화가 생긴다고 해요. 네, 마더 데레사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1998년에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통해서 나온 말인데 마더 데레사처럼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네,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면역이 네. 향상된다고 하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 말씀 중에서 나눔은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고 나누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또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맞아요. 누구나 나눔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체험은 경험해봤을 텐데 그 선한 나눔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력이 높아지는 시간이죠. 서로에게 밥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추기경 님이 자화상에 쓰신 이 바보라는 단어, 그 짧지만 웅장한 뜻이 담긴 단어 덕분에 바보라는 말이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추기경님의 호처럼 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바보라는 이름을 알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곳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사무총장 우창원 신부님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근데 웅장하게 알린 건 등치 때문인 것 같은데. 네. 신부님 앞으로 또 네. 이렇게 오늘 뭔가 많이 보이는데요. 달력도 보이고 수저 네. 세트도 있고 책도 보이고요. 네. 다 어떤 의미가 있는 물건들인가요? 네, 하나하나씩의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다 설명드릴까요? 찬찬히 설명드릴까요? 하나만 먼저 해주세요. 하나만요?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러면? 달력? 달력? 네. 달력은 작년 연말 하면서 올 초에 기부자한테 감사의 의미로 기부자분들께 신청하신 분들께 달력 나눠드렸고 또 각 기관들 한 분 그리고 이번은 캠페인 하고 있는 거와 관련돼서 기부하신 분들께 캠페인과 함께 올해 신년 달력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한 분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요. 바로 훈훈한 미소와 감미로운 목소리에 매력적인 생활성가 가수 최준익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준익 막시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때는 박수도 안 치고. 신부님도 준익 씨랑 잘 아시죠? 네, 뭐 남자들끼리 만났으니까 그냥 만나서 얘기도 좀 하고 또 네. 저녁에 또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졌습니다. 저녁이에요. 네, 저녁에 자주 만나요. 궁금하세요? 네. 네, 그렇게 친해지게 된 경험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대해서는 또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뜻을 가장 잘 이어가고 있는 단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부님, 바보의 나눔은 처음에 어떻게 설립하게 된 거예요? 추경님 선정 1년 후에 사실은 그 나눔 문화의 확산을 하기 위해서 좀 선정이 됐어요. 설립이 됐는데 사실은 교회 내 다른 뭐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라든지 가톨릭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추경님과 관련돼서 운동이 일어나고 했던 그 본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실은 그 설립이 돼서 움직이게 됐잖아요. 근데 그런 국가, 이념, 민족, 종교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 나눔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한 군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도 어떻게 잘 나눔을 확산시키고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로 이 바보의 나눔이라는 재단을 추경님이 본인 자화상 그리셨던 것처럼 의미도 사실은 이름을 처음에 설정할 때 뭐 되게 많았어요. 김수환 추경님 이름을 따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추경님이 이 자화상 그리신 거를 표현하면서 그거로 재단을 설립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모아서 그래서 선정 1년 후에 그런 나눔이 필수가 될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선종 1년 후에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가 돌아가신 지 13년 됐으니까 이제 12년이 된 거죠. 재단이. 바보의 의미가 또 네. 옛날이랑은 다르게 김수환 추기경님이 바보라고 자화상에 쓰신 이후로는 더 좋은 의미로도 근데 들리는 것 사실은 같아요. 추기경님이 바보라고 하신 이유는 김수환 추기경은 바보다 그랬는데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기에 그러냐고 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는 바보다 그래서 바보야라고 본인이 자화상을 그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는 사실 몰랐지만 사람들한테는 많은 가르침을 주신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고백처럼 바보지 나쁜 의미의 바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이 바보의 나눔 재단이 전혀 그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한 네. 그 일반 단체들이나 어떤 이런 모금 단체들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도 되고 뭐 설립을 했는데 순수하게 민간 자본으로 신자들의 또 일반 사람들, 기업들의 그러한 동참을 통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한 법정 모금 전문 기관으로서의 최초인 거죠. 우리나라에 사실은 그렇게 저희와 동일한 게 이제 하나 더 있고 해서 2개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올해가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재단에서 좀 큰 규모의 특별 배분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단 자체가 나눔과 배분에 대한 부분을 실천하는 단체이니만큼 그래서 다른 어떠한 뭐 외적인 행사보다는 그 본취지 추기경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어렵고 소외된 이들에게 또 그동안 좀 배분이 잘 안 되고 어려웠는데 잘 안 알려주고 도움이 좀 손길이 좀 뜸했던 곳에 특별히 지향을 가지고 좀 배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 피해 노인들이라든지 또 아동 보호센터 그다음에 그 팬데믹 이후로 그 교육 장비들이 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숙인 시설들과 또 급식 뭐 주거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올해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또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또 지원 성금을 보내셨고 또 경북이랑 강원 산불 피해에도 또 이렇게 성금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긴급구호 자금 선정돼 있던 것을 저 지원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한 분 그것도 한 분 한 분의 어떤 기부자들의 그 지향과 의도 그런 것들이 함께 공조돼서 모여있던 돈들을 그 전달을 한 겁니다. 근데 필요한 거 찾는 게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찾아서 필요한 것에 조건 없이 잘 쓰고 또 어떻게 썼다는 거 잘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원 빨리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바보의 나눔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일단은 바보스러우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근데 바보스러우면 될 것 같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재단에 처음 왔을 때 배분 심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추기경님이 원하시는 뜻이 지향이 뭐였을까? 김수환 추기경님이라면 어떤 사람들에게 줬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위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사회 어려운 곳을 심사해 주시니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상들은 참 다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 바보의 나눔 재단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상이나 분야가 있을까요? 일단 생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 존중하는 그 추기경님의 그 마음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생명이나 아니면 그 가정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계속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리 엄마라고 하는 여성 긴급 생계비 지원하는 분야라든지 그리고 또 자살 시도 환자였다가 그 생명을 다시 찾아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추기경님이 사람에 대한 분야, 사람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셨으니까 네. 그런 분야에서 좀 중점적으로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다 손을 뻗고 있는 것 같아요. 바보의 나눔은.
설립 12년이 넘었으니까 그동안 또 굉장히 많은 기부자들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후원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찾아보니까 기부 유형이나 사연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네네, 다양하게 오셨어요. 네,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나요?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높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내 집처럼 와서 함께하는, 그 서로 밥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같이 밥 한 숟갈 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의 상태로 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막심 형제도 저 때문에 어디 엮여져가지고 좀 기부하기도 했는데, 그런 유형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놓여 있는 책에 기부자도 사실은 이 기부자가 주신 책이에요. 자기가 책을 써서 성공하면 기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추경님의 고맙다는 그 말씀처럼 나에게 고맙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으로 정말 성공을 해서 그 성공한 금액의 일부를 재단으로 기부하러 처음에 왔었어요. 그리고서는 내년 잘 되면, 책을 써서 잘 되면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부를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그래서 오늘 좀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께 한 권씩 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몇 권 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 방송을 보시고 방송이 나중에 공개가 되면 그 방송에 글을 쓰셔서 댓글을 잘 다신 분 중에 5분을 선별해서 책을 선물로 좀 드려도 된다고 해서 작가가 직접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선정하는 것은 알아서 선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보지만 마시고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냥 댓글만 달지 말으시고 네. 댓글을 달면 당연히 뭐 하러 오셔야 됩니다. 그럼요. 근데 저도 찾아봤는데 4억이라는 거액을 기부하신 분의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처음에 260만 원을 갖고 결혼했고 열심히 해서 회사도 크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260만 원밖에 없었을 때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재산은 처음 가족 꾸릴 때 있었던 260만 원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퇴 후에도 더 많은 기부, 나눔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신이 올해 70을 맞으셨다 그랬었어요. 그때 기부하러 오셨을 때. 네. 70 맞으면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내가 70 맞으면 좋은데 기부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경기가 어려운 과정에서도 오셨거든요. 그렇게 와서 해주신 것도 계셨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건물을 파셔서 그 판 대금의 대부분을 다 기부해 주신 분도 계시고,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하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전해오신 게,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니까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도도 나가긴 했는데, 내가 평생 모았던 그런 재산을 나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하나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기부할 수 있으니까 누구나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갖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셔서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기부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보면 좀 다양해요. 그리고 저금통을 사실은 본당에 갔는데 한 이 정도 되는 저금통을 들고 오셨어요. 그때 거기 동전을 다 갖고 오신 거예요. 요즘 동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제 저금통만 돌려달래요. 또 기부하기 위해서 또 모은다고.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후원자 모집 나갔다 다음날 들어와서 저금통에 동전을 꺼내는데 저금통을 깰 수도 없어가지고 이 구멍이 작으니까 동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동전 모은 거 전체 다 해서 그 기부하셨던 분, 또 뭐 예물 반지 해서 뭐 그 예물 반지 해서 기부하셨던 분, 그런 다양한 루트가 있기 때문에 참 다양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아닌가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특별한 분이고 한 분 한 분의 사연들이 우리에게는 와닿는 것 같아요. 신자 아닌 분이 뭐 이렇게 좋은 일하면 빚을 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우리만 행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이 행복을 나누면 행복이 커져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사랑이 해서 행복한 세상이 될 거야 하면서 아이에게 기부를 가르쳐 주셨던 어머니의 모습, 또 결혼 반지 같은 데인데 예물 반지 갖고 오면서 기부하셨다고 찾아와 주신 분, 또 아까 저금통 갖고 오셨던 분들, 그리고 그 할머니들 옛날에 고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치마 이렇게 바지 안에. 네. 할머니가 이쪽에서 기부하고 가셨는데 또 오시더니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고 반대편 주머니에서 꺼내고 가셨던 할머니. 이런 어르신들의 기부자들 많기 때문에 누가 뭐 기억에 남고 누가 기억에 안 남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 계속적으로 기억에 남고 스쳐가는 것 같아요.
그 기부자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또 기부를 받는 분들의 이야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홈페이지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재단에 대한 소개가 먼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원 활동, 기부하기,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이야기 안에 변화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기부받은 분의 감사 인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신부님께서 특별히 어떤 분이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좀 네. 기억이 뭐 그런데 하여튼 한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성 가장을 도와드렸는데 자기가 그 여성 가장 도움을 받아서 어디다 네.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그게 당첨이 됐다고 해가지고 더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라고 해서 샌드위치가 한 번 왔던 적이 있어요. 와. 그 어느 브랜드의 네네. 샌드위치가 와가지고 그 브랜드 샌드위치를 주위에 있는 분들과 나누고 또 함께하는 분들, 어려운 이런 그 기부하는 분들, 복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또 나눴거든요. 네.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참. 네,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온도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요. 100도씨 막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를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네. 우리 최준익 막시모 형제님 노래를 한 곡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서로에게 밥이 되는 것 그것도 하느님에게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분께서 허락해 주신 자연을 보고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더 좋은 기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제 앨범 중에서 감미로운 세상이라는 곡을 나눌까 합니다. 네, 그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내 맘에 따스하게 스며들 때면 포근하게 느껴지는 주님의 눈길 이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저 싱그러운 산들 바람이 내 몸을 포근하게 스쳐갈 때면 어느샌가 느껴지는 주님의 손길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니 임마누엘 주님 어느 곳에나 스며들어 있는 감미로운 주님의 숨결 저 사랑스런 예쁜 꽃들이 날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질 때면 어느샌가 느껴지는 주님의 사랑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 감사해
곳에 나 스며들어 있는 감미로운 주님의 숨결 저 쏟아지는 밝은 별빛이 내 눈에 촉촉하게 스며들 때면 어느새나 흘러내린 감사의 눈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 행복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나 감사해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나 사랑해 우후 스타르다다 스타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미로운 세상 듣고 있으니까 아마 후원하시는 분도 또 기부 받는 분들도 네. 이런 마음을 지니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네. 참 따뜻한 곡이었어요. 네.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부러운 게 있어요, 저는 준익 씨한테.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를 곱게 낼 수 있는지. 신부님도 충분히 하실 아, 수 있을 저는 안 것 돼요. 같아요. 등치를 보세요. 그게 되게 생겼나. 시민님께서 제 목소리로 노래하면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더 이상 얘기하면 저만 불리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릴레이 토크 서로에게 밥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부님, 바보의 나눔의 모토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김수환 추기경님의 뜻을 모았다고 네. 하셨는데요. 이 12년 이상이나 이 뜻을 전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어요. 재단은 이 뜻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냥 돈을 모으러 다니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많이 모여도 그렇게 나눠주는 자체, 대상을 선정하는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나눔에 대한 그 모습을 통해서 잘 구현이 되고 표현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안 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런 배분 그 단체들이 신청한 것을 심사를 해서 그 단체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은 높지 않다고 항상 언제든지 물어보고 우리 재단에서 배분을 했다고 재단이 배분한 것으로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받으신 여러분들도 그 이념과 가치, 신념을 함께 만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과 지향을 함께 이해하시고 함께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파트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함께한다. 함께하는 것이지 누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고 또 함께하시는 분들이 함께할 때 정말 신념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 구현이 잘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결국 함께하는 세상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누구 혼자만 독불장군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그렇게 나만 잘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추기경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뭐 네. 철거민들, 장애인들, 또 어떤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 또 뭐 어디 어려운 분들 다 했을 때 찾아가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탄광에서 일하셨다면 지금은 탄광이 없지만 예전엔 그 막장이라는 게 막장 드라마 뭐 이렇게 나왔을 때 막장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셨는데 실제로 그 탄광촌에 가셔서도 1화에 보면 삼계탕을 끓였는데 삼계탕의 그 탄광 분지 때문에 좀 까맣게 됐는데 네. 추기경님이 그러셨대요. 세상에서 먹어보지 못한 삼계탕을 먹어봤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함께하고 같이 있고 그냥 격없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것이 뭐 이렇게 높고 낮음, 뭐 누군 잘났고 누구 못났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함께하는 것이 가장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이렇게 그 바보의 나눔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눔을 확산시키기 위해서요, 그 캠페인 기부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페인 기부를 특별히 신부님께서 펼치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오니까 사실은 캠페인이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한 번만이 아니라 상시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막시모 준혜기도 사실은 처음에 같이 했을 때 그 십시일반이라는 캠페인을 통해서 함께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 거 하면서 그 캠페인은 좀 이렇게 주목받고 함께 더 필요한 것에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노인분들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어머니가 지금 혼자 계셔서 가끔 어머니가 전화 안 하면 목소리 잊어버리겠다고 오히려 전화를 저한테 주시는데, 죄송하긴 한데, 그런데 어른들 계실 때 혼자 계신 분들한테 찾아가서 안부 묻는 게 필요하신 거 드리면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어도. 그래서 안부 마켓이라는 그 캠페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께 뭐 휴지, 그다음에 제철 과일, 김치, 보행기, 그다음에 핫팩, 뭐 영양제, 이불류 뭐 이런 거 해서 필요하신 것들 단체에다가 드려서 단체에서 구매해서 그분들께 드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냥 겨울인데 이불이 없었는데 마치 이불이 잘 됐다. 그리고 또 막상 독거노인 혼자 계신데 휴지 사러 나가기 뭐했는데 휴지도 갖다 주니까 좋고, 뭐 제철 과일도 갖다 주니까 좋고, 영양제도, 그다음 핫팩도 이렇게 추운데 갖고 다니시. 그래서 그런 것도 나름대로 재미있게 캠페인을 하면서 잘 전달돼서 뜻이 좋았던 것 같고 지향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그냥 평상시에 정말 응급한 거, 필요한 것을 어떻게 잘 줄 수 있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페인은 특히 좀 더 중점적으로 도와야 되겠다는 것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캠페인 기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리프라고 해서 보호 종료, 그 청소년들이 보호 종료가 되고 사회로 나가야 되는데, 사회 나갈 때 지원되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생활 시작을 할 때 기반이 될 수 있는 모금을 하고 있는 것이 캠페인이 있고요. 연중 캠페인으로는 우리 엄마라고 해서 여성 가장들 생계비, 긴급 생계비 주는 거 한 번만 지원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단체들이나 뭐 사람 숫자가 코로나 이후로 좀 많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뭐 또 우리 김슬희 아나운서 예전에 한번 방송 진행도 했었는데, 그 평화방송에서,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라디오의 주말에 지금 토요일과 주일날 12시에서 1시에 진행하고 있는 건데, 개인 대상으로 도와주는 그 신청자들을 받아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이라고, 그 프로를 통해서도 연중적으로 계속 개인이나 또 어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캠페인 통해서. 저희 방송까지 홍보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과거에 진행하다가 본인이 좀 찔린다고, 본인이 모금이 안 된 것 같다고 본인 때문에 진행할 때, 그래서 본인이 특별히 또 기부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끄럽게 이렇게. 아니, 아까 마음이 100도씨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훈훈한 사연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한 걸 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잘하셔야 될 것 같죠. 네. 저처럼 또 이렇게 훈훈한 미담을 준익 씨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저도 갑자기 신부님께 전화가 와서 좋은 일 한번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창 캠페인 유행할 때라서, 그래서 어떤 일이요? 물어보니까 어렵지 않은 건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제가 십시일반이라는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10사람이 모여서 밥 한 술을 떠서 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나눔 대사가 새로운 이제 기부자들을 이끌어서 사회적 좀 계층에서 조금 소외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한 끼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자동이체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소액이지만. 제가 강요한 건 아닙니다. 네. 소액이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종교인으로서 또 그분 보시기에 또 이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체되는 메시지를 받으며 나 역시도 이곳에 참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또 따뜻한 또 긍지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바보의 나눔에 전화를 하셔서 자동 이체로서 사랑을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같이 잘 나오신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맞아요. 그럼 됩니다. 네. 제가 아까부터 궁금했던 게 바로 이 수저 세트예요. 네, 아까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얘기해 드릴게요. 좀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네, 처음에는 이 상패가 돼 있는 바보 파밀리아라는 이 상패를 재단이 설립 10년이 됐을 때 재단 설립부터 10년까지 한 번도 끊이지 않고 계속 기부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희 재단 가치 안에서 재단에서 봤을 때 좀 고액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그분들께 이 상패를 바보 파밀리아라고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고액 정도의 기부를 하시는 그런 분들께는 이 바보 파밀리아라는 상패를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이 수저는 그 이후로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재단에 10년 동안 계속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10년 동안 끊이지 않고 기부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바보 파밀리아라는 그 의미를, 파밀리아가 이제 가족이거든요, 패밀리.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추기경님이 서로 밥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게 식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더 좋은 일 많이 하시라고 해서 수저 세트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아니, 너무 예뻐서 케이스도 그렇고 네. 이렇게 바보 파밀리아라는 네. 이름도 글자로 써놓으니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는데 하여튼 이거를 받으시는 분들이 가끔 개인 SNS에 올리시거든요. 개인 SNS에 올리시면 참 이쁘고 고맙다고 기쁘다고, 그리고 홍보 나가면 이제 그 홍보해 주셨던 분들께도 감사함을 드리는데 밥 잘 먹겠다 우리 인사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어떤 식당이나 가게를 가다 보면 바보 나눔터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또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세요. 기부에 이제 방법적인 것으로 개인 기부도 있고 기업 기부도 있지만 소상공인들을 통한 기부의 문화의 확산을 통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일정 수입에 생기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라는 기부를 동참하고 있고 그런 나눔의 확산,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그 가게에 대한 표징을 붙이는 건데요. 그래서 시작을 했을 때는 우리가 요새 커피 문화가 많잖아요. 커피 먹는 것처럼 하루에 1,000원씩만 아끼자. 그래서 한 달이면 3만 원이니까 3만 원 이상의 기부를 해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 나눔 문화의 확산을 통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잘 전달이 돼서 추기경님의 정신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기부의 어떤 확산을 위한,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벌써 지금 400호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어느 분이 병원에서 동참을 해주셔서 그 나눔터 동참하시는 분께 축복식을 원하면 신자분들이 계시니까 축복식을 해드립니다 했더니 처음으로 신청하셨어요. 그 나눔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병원 축복해드리고 왔는데 잘 되셔야 될 텐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또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은 경기를 많이 타잖아요. 네, 그러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못 할 수도 있는데 만일에 그러다가 기부가 좀 끊어졌다 중간에 그러면 물어보시는 게 아마 떼시나요? 그 현판 떼냐고 네. 물어보신 것 같았는데 안 떼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기 조건에 그런 게 있어요. 일시불로 뭐 100만 원 이상 납부하셔도 됩니다. 해서 그냥 100만 원 이상 납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한 번. 근데 그런 분들께도 계속 붙여드리거든요. 그럼 본인이 납부를 안 하시더라도 그걸 보고 재단에 대한 홍보가 한 번 되기 때문에 일단 붙여놓긴 하는데 지금 한 408호, 409호 정도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또 경기가 경기이냐만큼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포기하신 분들도 미안하다고 전화가 사실 오는데 그 미안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동안 동참해 주신 게 감사해서 제가 오히려 죄송하고 경기가 어려워서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현판하고 스티커도 또 네, 붙이기도 현판하고 하시고. 스티커하고 네. 또 재단 홍보 자료 좀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놓으면 네. 재단 홍보하는 거 이렇게 나눠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자 아닌 분들 중에도 네.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가게 가끔 가거든요. 가게 가끔 가면 제가 보내드린 것 벽에다 다 붙이고 계세요. 뭐 저 빨간색 네. 스티커도 있지, 그다음 추기경님 사진 뭐 드린 거 웬만큼 다 붙이고 계셔서 다 그분들이 신자인 줄 알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신자는 아니신데 네. 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신부님한테 내가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이번에 정말 힘들어. 근데 힘들지만 신부님한테 그 기부하고 있는 건 끊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격려를 오히려 해주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정말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한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추기경님의 정신이 더 잘 전달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상공인 가운데 또 그 모발과 관련된 네. 네. 그 사실은
모 식당에 붙였는데 그 모 식당에 그 회사분들 간부가 이렇게 오셔서 식사하다가 저 노란색 간판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차저차 하는 겁니다 했더니 뭐 남자 중년 노년이 중년이라고 하면 안 돼. 그 노년 배우 중에 그 부탁해요를 하셨던 분이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모바일. 그랬던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그분과 관련된 회사에서 아이들 직업 그 취직할 때 이렇게 기술 배울 수 있도록 처음에 거액의 금액을 기부해 주시고 그 다 직영점이래요. 그래서 그 직영점 전국에 있는 매장에 그 나눔터 현판을 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눔터 현판을 통해서 계속 그 기부를 해 주시고 그래서 명동 일대에도 가면은 그 이렇게 색깔 있는 머리카락 이렇게 여인들이 있는 그 가게 앞에 이렇게 보면 붙어 있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또 해서. 근데 진짜 이제 이야기 듣고 나서 보니까 그 현판을 보거나 스티커를 보면 괜히 반가울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제 칼국수를 먹었거든요. 근데 계산하고 나오는 길에 저 스티커를 사실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 어떻게 음식점이에요? 조금 네. 있다. 네. 비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이 스티커를 보고 그냥 어제는 그냥 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결국 저희가 먹고 또 저희가 치료도 받고 또 저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이 결국 시모님께서 말씀하신 기부하는 것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함께 동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택시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택시가 네. 개인 사업이시잖아요. 네. 사실은 네. 개인 택시 하시는 분 중에 자기가 개인 택시에다 이렇게 하고 다니겠다고 나눔터라고 신청을 하셔서 그러면서 택시 네. 그 요금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도 SNS에서 택시 네. 이렇게 아, 그건 스티커처럼 광고. 네, 그거 래핑해서 그것도 봤었어요. 네. 정말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눈여겨 봐야 되겠는데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네. 스티커를 찾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부 유형을 보니까 또 다양해요. 현금이나 현물도 있고 뭐 인세 아니면 유산을 기부하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작년 기부 현황을 보면은 개인 기부가 훨씬 많네요. 그만큼 제가 많이 돌아다녔다는 증거죠. 뭐 그거는. 근데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고 코로나인데 어려운 상황에도 많이 만났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어려운데도 동참해 주신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큰 돈은 아니에요. 큰 돈은 아니고 뭐 자기 용돈 내는 아이들도 있었고 할머니가 뭐 그 자기 고쟁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쟁이에서 꺼내서 내신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개인들이 주위에 얘기해서 뭐 소개 안 됐던 분들 이렇게 뭐 알게 모르게 하는 분들도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속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을 몰라서 못하겠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일단 요새 검색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포털 검색 사이트에 바보의 나눔을 치시면 누리집, 그래서 홈페이지가 아니라 누리집이라고 하는데 누리집에 들어오시면 기부하기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부하기 방법을 통해서 들어와서 기부를 언제든지 하시면 되고 그 기부하기 방법을 통한 기부와 함께 그리고 나서 그 개인 핸드폰으로도 기부하실 수 있고 그렇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난 그것도 귀찮다. 그러면 그 귀찮으면 명동에 한번 나오시면 명동 1898 지하에 노란색의 기계가 하나 서 있습니다. 하얀색의 그 광고 안내판과 함께 옆에 기계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 기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현장에서 바로 기부를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나 각종 페이 등을 통해서도 그런 추기경님의 그 뜻을 전하는 것에 항상 언제든지 쉽게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난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겠네요. 아유, 통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주말에 아름다운 사랑 아름다운 나눔을 보시면 네. 거기도 저희 전화번호가 060 뭐 땡땡땡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위 있는 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는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모님 질문이 있는데요. 벌써 바보의 나눔 재단이 12년이 됐는데 그 가운데 무려 6년을 본인이 네. 바보 같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하시면서 그리고 또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신 밥이 되어 주십시오. 이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밥이 된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그 손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왜 식사 한번 하자 그러면 와 식사 한번 해. 수저 하나 더 넣으면 돼.
상에 그냥 수저 하나 더 넣으면 돼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렇게 수저 하나 올려놓는 그러한 편안함으로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상자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 광고할 때 그 했던 캠페인 나눔 릴레이, 내가 이 상자를 열어서 이 상자에 뭘 하나 주면 자기도 그 상자에 뭐 하나 넣어서 이 상자가 가득 차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릴레이가 될 때 하나하나씩 담아서 전한다는 의미의 나눔 릴레이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자에 뭐가 많이 담겨서 이 상자를 전해주면 자기도 그 상자에서 그걸 필요한 거 쓰고 또 나눌 수 있는 릴레이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자이기도 합니다. 네. 신부님, 오늘 저희 서로에게 밥이 되겠습니다.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방송 나와서 뭐 얘기하라고 할 때가 제일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그냥 모르게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잘 나눠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추기 형님의 마음과 정신이 그냥 과거의 기억만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사회 안에 나가서 세상 안에 나가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선종 10주년 때도 사진전을 할 때 사진 앞에서 울고 계신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멀리 제주도와 부산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면서 추경님이 그립다고. 근데 그리움의 그냥 대상으로 울고만 앞에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주셨고 알려주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실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준희 씨도 오늘 네. 함께하면서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정말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방법적인 걸 들어서 저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찬양 속에서 제가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라면서 이 스티커를 붙이고 찬양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 했고 스티커 붙이고 하면 다 떨어져요. 안 돼요. 그리고 참 보람된 시간이었고 네, 오늘 또 이렇게 따뜻한 시간 그리고 선물까지 함께 해주신 우창원 신부님 또 최준익 막시모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로에게 밥이 되겠습니다라는 따뜻한 약속을 지키는 분들의 이야기에 오늘따라 더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그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바보의 나눔 재단에서 하시는 나눔은 결국 맛있는 노란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랑노랑 이렇게 있는데요. 결국 그게 저희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눌수록 그리고 비워지는 것 같은데 채워진다. 이런 말씀을 딜레마인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부를 하시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네. 계속 기부를 하는 거라면 정말 아름다운 중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선종 후에도 많은 이들의 삶 속에 신앙의 롤모델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죠. 김수환 추기경님,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늘에서 바라보시면서 참 아름답다. 이 네. 뜻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흐뭇하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작은 김수환이 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나누었는데요. 오프닝에서 제가 마더 데레사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올 한 해는 김수환 추기경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진정한 부자로 만드는 나눔을 꼭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작은 김수환이 되겠다 하는 노력 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